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솔직히 저도 이 내용 처음 접했을 때, 이건 진짜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혹시 요즘 뉴스에서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요. 로켓 쏘는 회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반응이 이래요. 그거 나도 들었는데 이미 다 아는 뉴스 아니야?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다던데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뉴스에서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 헤드라인 하나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진짜 돈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흐름을 최대한 쉽게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숫자 하나만 들어보세요.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약 2,500조 원이에요. 2,5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번 이상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것도 단 하나의 기업 가치로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2026년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초대형 상장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역대 최대 IPO라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놨을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기록을 2배나 뛰어넘는 게 바로 이번 스페이스 X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주식 하나 상장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의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경제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 투자 공부 시작할 때 이런 대형 이슈들이 나오면 저건 기관이나 큰 손들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런 대형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그 주변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접 그 회사 주식을 못 사더라도 그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거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해둔 회사들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스페이스X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치를 인정받는 건지, 그 진짜 이유. 두 번째, 월가.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의 큰 손들이 이번 상장을 두고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어디인지 이 3가지를 오늘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야 해요. 스페이스X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어렴풋이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민간 우주 기업이고 로켓 만들고 쏘는 회사, 맞아요. 근데 솔직히 로켓 쏘는 회사가 왜 2,500조 원짜리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핵심은 로켓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스타링크라는 서비스예요. 스타링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주의 인터넷 기지국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은 땅에 깔린 케이블이나 도시에 세워진 통신탑을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근데 스타링크는 달라요. 지구 주위를 빙빙 도는 수천 개의 작은 위성들을 띄워서 지구 어디에 있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아마존 한가운데든 아프리카 오지든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 위에서든 상관없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 인터넷을 아예 못 쓰거나 매우 느리게 쓰는 인구가 수십억 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거니까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독하면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걸 업계 용어로 구독형 수익 모델 또는 반복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이런 구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스타링크는 강남 한복판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수만 명한테 월세를 받는 건물주랑 비슷해요. 한 번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입주자가 점점 늘고 있고 퇴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스타링크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에요. 실제로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요. 스타링크는 2025년 한 해에만 이익을 80억 달러 넘게 만들어냈어요.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로켓 사업 수익이 아니에요. 오롯이 인터넷 구독료로 만들어낸 돈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스타링크는 요즘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 덕분에 통신을 유지했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 중에 땅에 깔린 통신망은 폭격 한 방에 끊기지만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은 그렇게 쉽게 끊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 입장에서도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 정부들이 스타링크와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러면 수익이 더 안정적이고 더 커지겠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겁먹지 마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만든 또 다른 회사인 xAI를 스페이스X와 합병했어요. xAI가 뭐냐면 챗GPT 만든 오픈 AI에 대항하려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예요.
그록규록이라는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합병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우주 기술이랑 AI가 합쳐지면 무적이지 라고 흥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야? 라며 걱정했거든요. 왜 걱정했냐고요? 숫자가 좀 무섭거든요. xAI는 지금 매달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씩 돈을 쓰고 있어요. 1년이면 120억 달러가 넘어요. AI 사업이 워낙 서버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먹고 연구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xAI를 함께 창업한 공동 창업자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퇴사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합병했을까요? 여기서 머스크의 진짜 큰 그림이 나와요.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래요. AI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일반 가정 수만 가구가 쓰는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그 전기를 감당할 인프라가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 짓고 싶어도 전기가 없어서 못 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스크의 해법은 뭐냐면 아예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기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대기권 밖에서는 날씨 영향도 없고 24시간 태양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전기로 AI를 돌리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실현된다면 전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AI 사업을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민간 기업이 로켓을 재사용해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했을 때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불가능을 머스크가 해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어요. 이 합병으로 인해 스페이스X xAI의 재정적 부담이 얹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게 더 급해진 측면도 있어요. 이번 IPO에서 목표로 하는 금액이 약 500억 달러인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xAI 운영과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쓰일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 나스닥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이에요. 그 나스닥 안에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수천 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QQQ라는 ETF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전 세계에는 이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패시브 펀드라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 패시브 펀드들이 그 종목을 자동으로 사야 해요. 얼마나 많이? 전 세계 이런 패시브 펀드에 몰려있는 돈이 수조 달러 단위예요. 그러면 원래 나스닥 100에 편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원래는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해요. 대략 1, 2년 정도 지나야 편입을 고려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이번에 규정을 바꿨어요. 스페이스X처럼 상장 전부터 이미 기업 가치가 충분히 크고 검증된 회사는 상장 후 단 15일 만에 나스닥 100에 편입될 수 있도록 패스트 엔트리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아파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이니 뭐니 해서 강남 핵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파트 완공하기도 전에 나라에서 먼저 이 아파트는 완공하자마자 바로 강남 핵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줄게. 그리고 정책 자금도 바로 투입할게. 라고 약속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분양 신청하려고 줄을 서겠죠.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들어가면 전 세계 패시브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해야 해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주가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이 계산을 다 끝냈고 지금 진입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직접 상장하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상장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장 직후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주변을 함께 봐요. 이걸 밸류체인 투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삼성이 잘 나가면 삼성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도 같이 잘 되잖아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많이 쏘고 위성을 많이 띄우고 사업을 키우면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성장해요. 첫 번째로 미국 기업 중에서는 에코스타, 티커 S8가 있어요.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기술과 연관된 회사예요. 다이렉트 투 셀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쏴서 5G처럼 연결해주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통신탑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되면 통신탑 없이도 폰이 터지는 거예요. 에코스타는 이 기술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스페이스X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 대가로 스페이스X 지분을 받았는데 스페이스X 가치가 오를수록 이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에코스타를 스페이스X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로 한국 기업 중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HBM, 세아베스틸지주 같은 특수 소재 기업들이에요. 로켓 엔진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일반 금속이 아니라 특수 합금이 들어가요. 이 특수 금속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많이 쏘면 쏠수록 이런 소모성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있어요. 전기차에 배터리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쉽 로켓에도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은 셈이에요. 세 번째로 미래에셋증권이에요.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가 아직 상장 전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수천억 원을 투자해뒀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2,500조 원 가치로 상장하면 미래에셋이 보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 지분 가치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이런 걸 간접 투자 수혜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주가도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타쉽 테스트 결과예요.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로켓이에요. 화성 탐사는 물론이고 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이동하는 초음속 여행,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까지 이 모든 게 스타쉽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쉽은 아직 개발 단계예요. 테스트 비행 중에 폭발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아직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예요. 만약 상장 전후로 스타쉽 테스트에서 큰 사고가 나거나 실패가 반복되면 스페이스X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한 번에 꺾일 수 있어요.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래요. 건물 완공 전에 시공사가 우리 새로운 공법 쓸 거야, 역대급 건물 나온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막상 공사 중에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 분양 계약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스타쉽 테스트 소식은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SEC 서류 제출 지연 리스크예요. SE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이에요. 미국에서 기업이 상장하려면 이 SEC에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요. 재무상태, 사업구조, 리스크 요인 등을 아주 꼼꼼하게 공개해야 하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처럼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 거기다 XAI 합병까지 얽혀있는 회사라면 이 서류 심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2026년 6월 상장이 목표지만 SEC 심사가 늦어지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일정이 지연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XAI의 재정적 부담이에요.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AI는 매달 1조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요.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도 이 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AI 사업이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만약 상장 이후에 XAI 관련 부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온다면 스페이스X 전체의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스타쉽 테스트 결과, SEC 서류 진행 상황, XAI 재정 상태, 이걸 체크포인트 삼아서 뉴스를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상황이 읽혀요.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두 번째 실수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뭔가 확실해 보일 때 들어가려고 기다리다 보면 정작 기회는 불확실한 시기에 이미 지나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기술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항상 초기에는 이거 거품이야, 위험해, 두고 봐 라는 목소리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설득당해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주식시장에 데뷔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의 경제 무대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에요. 위성 인터넷, 우주 데이터 센터, 화성 탐사, 민간 우주 여행, 이 모든 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스페이스X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잘 될 거라고 100% 장담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뉴스로 결과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 큰 돈을 쏟아붓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대출받아서 투자한다거나 생활비까지 투자금으로 쓴다거나 하는 건 어떤 종목이든 절대 안 돼요. 투자는 잃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해요. 이건 스페이스X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 분산해서 접근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에코스타, HBM, 세아베스틸지주, LG에너지 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중에서 하나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곳들을 소액으로 나눠서 공부하듯이 접근해보세요.
어떤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직접 지켜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돼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SC 서류 제출 일정, 나스닥 규정 최종 확정 여부, 스타쉽 테스트 일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으로 투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경제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힘을 갖기 위해서예요. 스페이스X 상장 하나를 이해하려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시장 구조를 알게 되고 지수 추종 펀드가 뭔지 알게 되고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게 되고 지정학과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여요. 이런 지식들이 쌓이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엔 경제 뉴스 하나 읽는 게 버거웠어요. 근데 하나씩 이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뉴스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경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다음 영상 주제에 선정해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